7시 뉴스 제주는 민선 7기 출범 3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또 과제를 들어보는 7시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취임 3주년을 맞으셨는데 소감 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예, 이성문 시즌2 3주년을 맞아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평가 혁신과 리더십 혁신 그리고 행정 지원 혁신을 이루었는데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일상에서 과정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소외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혼디 관념팀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3년 동안 가장 큰 성과를 꼽으시라고 한다면 뭐를 꼽으시겠습니까? 우선 고교체제 개편에 의해서 읍면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와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의 한 고등학교가 3년 전에는 한내 전출입이 한 48명 되었다가 2년 전에는 한 절반으로 줄었다가 올해 같은 한 8명밖에 안 되는 그 이야기는 그 학교가 성적에 밀려서 간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가게 되었다라고 해서 고교체제 개편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함께 큰 역할을 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평가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모형이 어떻게 갈 거냐 그렇게 했을 때 돈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제주도면 누구나 원하면 받을 수 있는 아이비 학교가 표선 초중고에 안착이 되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큰 성과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뭐 수능이나 대입 성과 또 과거보다 꾸준히 나아지고 있고요. 또 교육복지 그리고 학습복지로 전환되면서 기초기본학력에 대한 보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3과 관련돼서 거민형 교과서 편등 기준이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교과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큰 성과로 꼽습니다. 그럼 반대로 교육감께서 이제 내세웠던 공약 중에서 추진 과정에서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폐기되게 되었던 그 교육 쾌강 관리 문제가 전산센터가 도에서 미뤄지면서 그거 안 된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거의 모든 교육 지표가 선순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하나가 뭐냐면 비만율을 낮추지 못했다라는 것. 적어도 멈추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가정과 사회와 함께 더 보완해야 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뭐 지금 장기화로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학업 성취도 등에서 또 불평등 우려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뭐 학부모들 우려도 컸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거의 읍면 지역의 모든 초중고 고등학교 선생님과 비대면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학교 비대면 회의를 했는데 이제 한 5분의 1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강조했던 게 기초학력과 비만. 기초학력은 수업 과정에 최소한의 수업을 참여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여서 최고의 아이들을 위한 인권이다라는 인식에도 출발을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비만은 우리 아이들이 100세를 살아갈 건데 우리 외형, 체형을 만들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가지면 평생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든 기초학력에 관련해서는 과거보다는 좀 더 나아지는 면이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기본학력 이상 가는 요 중간지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2학기부터 이제 전면 등교가 시행이 되죠. 네. 네, 그래서 학부모들 또 학생들의 관심이 큰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괜찮을까 좀 걱정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주가 2단계로 되지 않았더라면 한 7월부터는 전면 등교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 2단계에서 단계 조절이 좀 되면서 초등학교, 과대학교에서 3학년까지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에서부터는 과대학교 중에 시범적으로 초중고
한 3개 내지 4개 학교를 사전에 전면 등교를 시키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찾아내서 방학 중에 준비를 해서 2학기 개학 때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러한 준비들을 지난 추경에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죠? 네. 차질이 없을 겁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방식도 뭐 여러모로 달라져 왔지 않겠습니까? 뭐 학교 그 현장 교육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애쓰신 거에 대해 고마운 말씀드리겠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유치원까지 저학년에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언어 말고도 입술 모양도 봐야 되고 네네. 비대면 대화인 얼굴 표정도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1, 2학년까지는 그래도 등교를 하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비대면의 작년 같은 경우는 실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원래는 실시간으로 거의 되긴 했는데 사실 아이들의 집중 시간은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을 수업을 보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학교로 등교시켜서 보충할 수 있도록 열어놨고요.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것은 비대면과 관련된 수업이 조금은 자연스럽게 되었다. 그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공적 기능으로 등교 중지시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열이 많거나 네네. 이렇게 되면 과거 같으면은 등교 중지시켜서 그대로 수업을 못 받는데 지금은 그 한 학생이 있는 반은 온라인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 학생이 집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러한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흐름을 만드는 것은 또 하나의 긍정적 효과라고 봅니다. 네. 유치원생을 제외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제2차 그 교육희망지원금 이제 탐나는 전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그렇습니다.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치원생들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요? 원래 제안은 의회에서 박원철 의원이 도와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 세수가 줄어들 걸로 코로나 때문에 네네. 전체적으로 수축 일정 부분 한 5, 내지 20% 가까이 줄여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소비를 제하고 원래 세수가 전부 다 증대면서 추경 예산이 저희들은 한 20억 초기에는 1, 2월, 그럼 나중에 500억이 되면서 도에서는 여러 고민이 있었고요. 저희들은 1차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서 도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급을 하기로 했고요. 네네. 유치원은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할 때 같이 지급을 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 교육감님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까 그 가장 큰 성과 중에서도 이게 꼽혔었거든요. 아이비 예. 교육과정에 도입했던 거. 예.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상황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그 IBDP는 고등학교 대상인데요. 지금 준비 단계에 있어서 지금 인증을 후보 학교로서 준비되어서 내년 2학년이 되면 IBDP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중, 표선초등학교, 토선초등학교, 그리고 표선중학교는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을 후보 학교로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에 인증을 내년쯤 되면 인증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과는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학교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요. 표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전과 달리 정원 입학 때부터 정원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학교가 과도기에 있긴 하지만 만족도도 높고 학교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 진짜 우리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초중고 연결되면서 영어 교육 전체 시스템을 바꿔내고 있고 이 사례가 내년 정도 되면 나올 텐데 이 사례가 잘 나온다면 전체 초중고 연결시키는 영어 교육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교육위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제주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이 교육위원 정수를 조정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내용 등의 이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이 제도 개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셨는데 왜 이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것을 건들 수 있을까? 권한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결과가 나와서 법 개정을 요구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법 테두리 안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게 권한이 아닌가? 이건 권한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헌법 판결에 의해서 3대1 이건데 읍면 지역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동지역은 계속 확대가 되면 읍면 지역 단위로 있는 도의원 숫자를 줄이지는 못하니 어디선가 줄여야 되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로서 자꾸 교육위원 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현재 이렇게 가는 방향이 바람직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교육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제주 서부중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3년 뒤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5월 달 준비해서 이번 7월에 중앙투자심사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쳤고요. 7월에 통과될 걸로 조심스럽게 예측은 합니다. 왜냐하면 보완을 하라고 했었기 때문에요. 아, 네. 과거에 통과됐던 것을 부지가 이전되면서 보완할 거고 컨설팅을 받아서 보완했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합니다.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절차들을 준비된 절차를 진행한다면 24년도에 개교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봅니다. 네. 그리고 제주 외고 네. 일반고 전환 모형 결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있는데 이게 다음 달이죠. 7월 중에 마무리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예. 네. 가능할까요?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를 계속 진전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공론화를 할 것인지를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동안의 학교, 학부모, 대화 총합적으로 봐서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멈출지에 대해서 7월 중에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론화 절차도 7월 중에는 마무리할 계획이신 건 그렇습니다. 같고요. 예. 네. 5등분 공간 민간 특례 이제 추진 이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초등학교가 신설되냐 이 여부가 또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학교 부지가 초기에는 학교 부지가 없이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학급당 30명 이상 가는 거는 무리겠다라고 상황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신설로 가기 전에 그 주변 전체적으로 오등봉 공원 주변에 공터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만약에 이디까지 개발이 되면서 학교 신설 요구가 있지 않을까? 현 단계에서는 신설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러나 그 비어있는 공간까지 확장이 됐을 때 이제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보면 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그냥 계속 확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기회에 부지를 확보는 행 놔두는 게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확보는 안 됐지만 이번 환경영향평가 통과될 때 부칙으로 통과가 되어서 그 부칙을 근거로 해서 제주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 학교 현장에서의 음식물 감량기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피해자 중 한 명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주 안타까운 일이고 다시 저도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부터 학교까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안 일단 산재는 인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모든 조치들이 다 돼 있고요.
그것을 벗어나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따라서 법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형 차원에서의 안전대책도 마련이 된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1년이 또 채 남지 않아서 혹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백신을 맞으면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변이 바이러스로 또 다른 상황이 바뀌었고요. 작년도 수능이 안전하게 끝났지 않았나 이렇게 봤는데 학기 말 시험을 2번씩이나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서 교육계만이라도 안정감 있고 신뢰 있게 실이 올해 기말고사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 이야기를 저 자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그런 이야기할 때 사실은 도민이나 학부모한테 미안해서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금 온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조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확답은 피하셨는데 나중에 잘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남은 임기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또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내일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또 7시 특별 대담 이어가겠습니다.